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투자를 판단하실 때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이야깃거리가 많은 기업이죠. KTNG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증권사 리포트만 열면 목표 주가 20만 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그림일지 아니면 우리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멋진 신기류에 불과할지 그 속내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숫자죠. 112%.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KTNG가 2025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일 순이익을 100이라고 치면 주주들한테 돌려줄 돈이 무려 112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게 배당인데 여긴 번 돈에다가 원래 쌓아뒀던 돈까지 꺼내서 주겠다는 거예요. 뭐랄까? 올해 보너스는 물론이고 내 적금까지 깨서 용돈 더 줄게 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지적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 투자의 제일 원칙 아니겠습니까? 제가 IMF 외환위기 때부터 이 시장을 쭉 봐왔는데요. 이렇게 파격적인 주주 환원을 약속하는 기업 뒤에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더군요. 거대한 체질 개선의 압박이 있거나 혹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숨어 있거나. 그래서 오늘 이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의 행간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KTNG를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회사가 내놓은 아주 완벽해 보이는 제안부터 뜯어보고요. 그 숫자 너머에 숨겨진 진실은 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핵심 사업인 담배의 미래, 또 차세대 성장 동력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점검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 진짜 리스크는 뭔지 짚어보고 과연 2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가 타당한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KTNG가 왜 배당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 기업은 무려 26년 연속으로 주당 배당금을 단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계속 늘려왔죠. 아시겠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런 기록을 가진 기업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잘 벌었다는 걸 넘어서요. 경영진이 주주와의 약속을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뢰의 상징 같은 거였죠. 지금 보시는 이 타임라인이 바로 KTNG가 시장에 던지는 아주 강력한 투자 스토리입니다. 26년이라는 탄탄한 배당 성장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동안 3조 7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실제로 2025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해외 매출이 국내를 앞지르면서 내수기업이라는 꼬리표를 확실히 떼어냈습니다. 이 모든 그림이 하나로 합쳐지니까 2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가 꽤 그럴듯하게 들리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분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볼 시간이니까요. 112%라는 주주 환원율 분명 대단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런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 건지를 아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를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회사의 계획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배당금은 연 6천 원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늘리고 매년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주식 한 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게 바로 EPS, 즉 주당 순이익이 인위적으로 높아지는 마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제 관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거 분명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아주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게 기업 본연의 사업 체력이 좋아졌다는 신호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해요. 왜냐고요? 이 돈이 꼭 영업을 잘해서 번 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가 가진 부동산이나 다른 회사 지분을 팔아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운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체중면 조절해서 개체를 통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술이지만 진짜 펀더멘털이 강해졌는지는 다른 잣대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체력의 근원, 바로 본업인 담배 사업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연 열풍이 부는데 과연 전통 담배 사업이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차트가 보여주는 결과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국내가 아니라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의 일반 담배 매출인데요. 2025년에 무려 30% 가까이 성장했고 2026년에는 2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가 담배를 줄이는 추세라는데 KT&G의 해외 담배 판매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바로 이 부분이 현재 KT&G의 변신을 가능하게 하는 현금 창출원, 그러니까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전략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담배를 만들어서 수출했다면 이제는 아예 카자흐스탄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이건 마치 2000년대에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인건비 싼 중국으로 대거 공장을 옮겼던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현지에서 생산하니까 인건비, 물류비, 관세가 모두 절감되고 당연히 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바로 KT&G의 해외 사업의 진짜 경쟁력인 셈이죠. 자, 이렇게 전통 담배 해외 사업에서 번 돈으로 KT&G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바로 미래 먹거리, 차세대 제품들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를 넘어서 니코틴 파우치, 그리고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까지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 구성을 보면 아직은 전통 담배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저기 보이는 14%의 차세대 제품과 22%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두 사업이 앞으로 KT&G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게 할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제가 눈여겨보는 건 니코틴 파우치 사업입니다. 흔히 잇몸 담배라고도 불리는데 연기가 나지 않아서 미국이나 북유럽에서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는 시장이죠. KT&G는 여기서 정말 영리한 한 수를 뒀습니다. 스웨덴의 기술 강자 ASF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동시에 미국 시장의 절대 강자인 알트리아와 손을 잡은 겁니다. 다시 말해 유럽의 기술력, 미국의 유통망, 그리고 KT&G의 아시아 시장 노하우와 향기술이라는 완벽한 삼각편대를 구축한 거죠. 이런 M&A는 정말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 바로 정관장으로 유명한 인삼공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근 몇 년간 국내 시장에서 고전하면서 KT&G의 발목을 잡는다는 평가도 있었죠. 하지만 이 사업도 이제는 국내의 부진을 딛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니코틴 카우치 파트너인 알트리아의 유통망을 활용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은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2026년이 이 사업의 턴어라운드 원년이 될 수 있을지 이건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KT&G가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를 쭉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투자자라면 바로 이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크게 다루지 않는 이면의 리스크를 점검해야 하죠. 수익률의 차이는 바로 이런 디테일에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증권사 리포트의 리스크 요인을 보면 보통 담배 규제,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을 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진짜 주가를 흔드는 건 그런 뻔한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실행의 문제죠. 미국 알트리아와의 파트너십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굴러가지 않을 위험, 이미 레드오션이 된 전자담배 시장에서의 피 튀기는 경쟁, 그리고 스웨덴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조직 문화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본들, 이런 운영상의 리스크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본 5개년 계획 중에 제 골프샷보다 더 옆으로 빗나간 경우가 더 많더군요. 결국 실행이 전부입니다. 이 말이 KT&G의 현재 상황에 딱 들어맞는다고 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략과 비전을 세워도 그걸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해내지 못하면 그냥 종이 위의 그림일 뿐이라는 거죠. 특히 이렇게 여러 국가에 걸친 복잡한 파트너십은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KT&G의 주가 20만 원, 과연 도달 가능한 목표일까요? 20만 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쪽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해외 사업 수익성이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이런 성과가 실제로 나타나면 필립 모리스 같은 글로벌 담배 회사들과의 주가 밸류에이션 격차가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 셋째, 앞서 계속 말씀드린 자사주 소각 효과로 주당 가치는 기계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설령 주가가 좀 흔들린다 해도 연 6%에 달하는 높은 배당이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줄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 주식에 대한 투자 논리를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볼까요? 저는 완벽한 실행 능력에 거는 베팅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회사가 세운 전략 자체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사업, 복잡한 파트너십, 신제품 출시라는 세 가지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해내야만 20만 원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은 생각보다 아주 좁고 험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당장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좋은 회사를 알아보는 것은 분석의 영역이고 좋은 가격을 기다리는 것은 철학의 영역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것처럼 KTNG가 체질을 바꾸고 있는 좋은 회사라는 걸 알아보는 건 분석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에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자의 투자 철학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죠. 제 생각엔 회사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분기별 실적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시장이 혹시 모를 공포에 빠져 좋은 가격을 줄 때 분할해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시장 분석 놓치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